자,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 6번째, 금연과 적정 음주, 페이지 210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1. 금연. 흡연은 나와 주변인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며 중독성 질환이다.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60여 종의 발암물질과 4,000종의 유해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 여러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 질환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자, 구강암, 입에 생기고 후두암, 식도암, 폐암, 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방광암이 있다고 합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암입니다. 와, 맞네요. 직접 흡연을 하지 않으나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게 되는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간접 흡연도 암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은 특히 금연해야 한다. 금연, 담배 끊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니겠지만 한번 그냥 볼게요.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변화. 시간별로 효과가 있네요. 금연을 한 2분 뒤에 혈압 수준이 좋아진다. 맥박과 손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8시간 뒤에 혈중 일산화탄소와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24시간 뒤, 하루 뒤에는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든다. 48시간 뒤, 이틀 쉬고 나면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기도 점막의 감각 끝부분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2주에서 3개월 정도 금연을 하면 폐 기능의 30%가 회복된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혈색도 좋아지겠죠? 3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된다. 1년 동안 금연하면 1년 뒤에는 심장병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5년에서 10년을 금연한 후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자, 10년 이상 금연을 하게 되면 기대 수명이 금연 전보다 10에서 15년 늘어난다. 저희 오빠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겠군요. 2. 적정 음주. 음주 문제. 술은 때로 우울, 불면증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노인에게 음주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이다. 현재까지 췌장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각종 암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이 음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 직장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유방암 등을 유발한다. 하루에 50g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이러한 암 발생의 위험이 2~3배 증가한다. 하루에 50g 정도 마셔도 그렇다고 하네요.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 위험은 배가 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와 관련된 폭력,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의존 등의 정신사회적 문제 역시 음주와 관련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와, 큰일입니다. 전 술을 잘 안 마시고 아예 흡연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합니다. 근데 커피를 끊고 그 커피 찌꺼기를 버릴 때 딱 냄새가 그 담배 피운 사람들 그 담배 재 냄새 같은 담배 피운 사람들 입에서 나는 냄새랑 그 커피 찌꺼기 냄새가 마를 때쯤은 비슷하더라고요. 와, 그 냄새 맡으니까 커피 안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들더라고요. 커피 적당히 마십시오. 적정 음주.
적정 음주란 음주량과 음주 습관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적정 음주, 건강 음주, 안전 음주라고 하기도 하고 저위험 음주, 조절 음주 등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자, 두 번째 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순수 알코올 섭취량으로 환산했을 때 남자는 하루 40g, 약 소주 3잔 미만, 여자는 하루 20g, 약 소주 2잔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저위험 음주라고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 마시기로 되어 있던 암 예방 지침을 최근에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하여 제시했다 하였다.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알코올이 알코올성 소뇌변성증,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뇌에 일으킵니다. 두뇌에서 그러네요. 그 다음에 구강, 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인후, 만성 인후염을 일으키고 인후암, 구강암도 일으킨다. 자, 구강을 타고 이제 식도로 내려오면 식도에서는 술이 식도염, 식도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쭉 내려와서 유방에 오면 유방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혈관까지 내려오면 심장병, 고혈압을 발병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소화기관 위에 오면은 위염, 출혈성 위궤양, 급성 위궤양을 발병시키고요. 췌장까지 내려오면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당뇨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간, 옆에는 간에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간암 있게 하고요. 소장, 대장까지 내려오면 대장에는 대장염, 대장암, 그 다음에 소장에는 소장염, 흡수불량 증후군. 자, 큰일 나겠네요. 자, 음주도 적정 하루 2잔, 소주잔 2잔 이내에 마시기로 하고, 그리고 WHO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라고 변경 지시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과음하지 않고 술을 적당히 마시기 위한 권장사항, 술 대신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는 음료 마시기, 술을 마실 때에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종류로 선택하기, 작은 잔에 마시기, 술을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음료와 섞어 마시기, 술을 마시면서 물도 함께 마시기, 일주일에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하기, 술자리에서 음식, 안주도 함께 먹기. 술 좋아하는 사람,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절주 방법. 암 예방을 위해서는 1~2잔의 술도 피한다. 본인의 건강 챙기기, 가족에게 미안한 일 만들지 않기,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기 등 자신이 적정 음주 권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본다.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공표를 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적정 음주나 술 끊기를 위한 결심과 공표는 기념일, 이삿날, 새해 등으로 선택하여 기억하기 쉽게 한다. 페이지 213. 음주를 권하는 환경에 대비해 방안을 마련해 둔다.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이켜본다. 언제 누구와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됐는지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아보고 피한다. 오늘까지만 마시자, 딱 한 잔만 더 하자와 같은 생각이 계속적인 음주로 이어져 결국 폭음을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한다. 휴대폰, 지갑, 컴퓨터 바탕 화면 등에 자주 눈에 띄는 곳에 결심을 적어두는 것도 좋다. 3.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나 알코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4. 절주 환경을 조성한다. 집안에 술을 놓아두지 않는다. 술 대신 음료, 과일 등의 간식을 준비하여 술 생각이 날 때 먹을 수 있게 한다. 5. 스트레스를 피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는 과음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는 가급적 피한다. 운동, 영화 활동 등 술을 대신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6. 술자리에서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술을 권유받은 경우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음을 단호히 밝힌다. 7.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흡수가 늦기 때문에 덜 취한다. 안주로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삼가하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적절히 혼합된 음식이나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 안주로 지방질이 많은 음식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8. 음주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술 마시기에 사용하던 시간과 돈을 가족과 재밌게 보내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맛있는 거 먹기, 영화 관람, 스포츠 등 다른 취미 생활을 즐긴다.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술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9. 음주 일지를 작성해 본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일주일간 음주 일지를 기록해 본다. 3, 4주 동안 계속해서 기록하여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를 파악한다. 분석이 중요하죠. 처음에 정한 목표와 실제로 마신 양을 비교해 본다. 결심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란 어려우므로 올바른 절주 습관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두 가지가 남았네요. 214페이지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는 감염병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병원 입원 및 사망의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저는 면역 저하자라서 감염병 걸리면 합병증 생기겠네요. 그럼 저는 대상포진을 한번 맞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접종 장소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문의는 관할보고서 129 무슨 129? 129가 생기기 전에 보건복지 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그죠?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 자, 그 전에 TD 파상풍 디프테리아라고 하네요.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 자, 큰 전염병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루엔자, 독감 있고요. 폐렴, 구균, 그다음에 대상포진이 있다고 합니다. 50세에서 64세에는 특별히 맞아야 되는 건 폐렴, 구균, 위험군에 대해 1회에서 2회 접종을 해야 된다. 면역력 저하되는 시기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1회, 50세 이후로 맞아야 되네요. 저는 그럼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 폐렴 구균과 대상포진은 평생 2번 맞네요. 2번. 폐렴 구균은 상황에 따라 3번이 되기도 하겠네요. 65세 이상 이제 노년기 노인에 들어가면 또 1회, 폐렴 구균 1회, 대상포진 1회에 접종을 한다. 자, 그럼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매년 1회씩. 올해도 한 번, 작년에도 한 번, 내년에도 한 번. 가을, 초가을이나 초겨울에? 초겨울에 맞죠?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일단 1차 기본 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접종하고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50세에서 64세에 먼저 1차를 접종한 후에 그 접종한 시기로부터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기억하면 되겠죠.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독감, 폐렴 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계절별 생활안전수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15 여름 폭염특보 발령기간 보통 6월에서 8월에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이 과반수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이행만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해라 라는 얘기죠. 폭염 사망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염에 따른 문제,
노인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 체온 조절이나 탈수 감지 능력이 저하된다. 땀샘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땀 배출량이 적어 수분이 이제 안 빠져나오니까 체온 조절이 적당히 뭐 수분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몸에 있어야 하기도 하는데 조절이 안 돼서 체온 조절이나 탈수 감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무더위로 건강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 폭염에 꼭 안전 수칙을 이행하세요라고 하네요. 와, 이게 할아버지 물을 벌컥벌컥 드시고 계시네요. 폭염 대응 안전 수칙 1.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노인분들 야외 활동 못하게 해야죠. 특히 못하게 한다기보다 자제하게. 특히 한낮에는 외출이나 논밭일,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삼가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그죠? 그 헐렁한 옷차림은 바람이 조금이라도 통해서 몸을 시원하게 기분을 들게 해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를 천천히 마신다.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자, 3번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자, 물에 대한 얘기가 많죠. 시원한 물, 또 음료는 천천히 마시고 시원한 장소, 또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4.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린다. 폭염 대응 안전 수칙입니다. 자, 계절별로 봤을 때 봄, 가을은 좀 괜찮나 봅니다. 근데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특히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고, 자, 핑크색이 떴습니다. 시험에 나왔다고 하는 거죠. 겨울. 기온이 급강하할 때, 갑자기 내려갈 때, 크게 내려갈 때 뇌졸중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 저도 노인은 아니지만 최근에 너무 추웠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 터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껴서 와, 이거 큰일이다. 모자 써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모자를 많이 챙겨서 썼습니다. 뇌졸중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해야 된다. 기온이 급강하면 얼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끄러져 넘어지면 골절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니까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뇌졸중은 우리나라 노인의 사망 원인 1위이고 겨울철에 뇌졸중 사망자 수가 증가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자, 뇌졸중 예방 안전 수칙. 일단 이 어르신 그림만 봐도 딱 나와 있네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손끝 말주신경이 있는데 장갑을 딱 끼고 목도 따뜻하게 보호하고 머리도 모자를 썼습니다. 비니 같은 걸 썼네요. 패셔너블 하네요. 신발도 도톰하게 신으시면 좋겠죠. 뇌졸중 예방 안전 수칙 1. 고혈압 등 뇌졸중의 선행 질환을 철저히 관리한다. 뇌졸중이 있기 전에 어떤 기저 질환이 있으면 철저히 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실외 운동을 삼가하고 추운 데서 운동하면 안 되겠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자, 온도차를 삼가해라. 온도차가 심하면 안 좋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3.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 네, 새벽도 추우니까, 기온이 추우니까, 차가우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겠죠? 4.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한다. 왜냐면 체온이 운동할 때 막 올라갔다가 급감할 수 있겠죠. 날씨가 추우니까. 근데 서서히 체온이 원래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한다. 5.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한다. 기억하세요. 6.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면 급하게 혈관 수축이 생겨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상승하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겠죠. 자, 7번.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나갈 때는 양말과 신발, 장갑, 방한복, 방한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해 몸을 따뜻하게 한 후 나가야 한다. 네, 지금은 코로나 사태라 마스크도 하셔야겠죠. 마지막 골절 예방 안전 수칙.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한다. 미끄러지면 큰일 나죠. 2.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는다. 넘어질 경우에 몸을 보호해서 짚어줄 손이 필요하겠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습니다. 3.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4.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요양보호 강론에 들어가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이런 것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도 파이팅!